방금 소개받은 강형원입니다. 저는 한 46년째 영어 문화권에서 살고 있습니다. 70년도 중반에 저희 가족이 미국으로 전가족 이민 가서 거기에서 자라서 공부하고 주류 언론에서만 제가 일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서 10년 일했고 97년도 이후로는 워싱턴 DC에서 제가 AP통신의 세계에서 제일 큰 지국이 워싱턴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사진부 책임 맡아서 운영했고 그 다음에 이제 로이터 통신으로 갔고 그 사이에 자격관에 들어가서 일도 좀 해봤습니다. 저는 Korean American Identity, 미주 한인의 정체성을 갖고 그동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한국, 또 북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 한인, 일본에 사는 한인들, 전 세계에 우리가 외국에 가 있는 한반도 바깥으로 아마 800만 정도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인의 정체성을 저는 이제 미국에서 가지고 살고 있고 저희 가족이 35년 전에 설날 한복 입고 제사 지내고 사진 찍었던 장면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저희 사촌들을 저도 미국에서 아들이 셋 있지만 태어난 아이들이 미국에서 어디 가서 Who are you? 하면 I'm Korean 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피 한 방울만 한국 피 있어도 나는 코리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제가 70년대 미국 갔을 때는 그렇게 한국 사람의 정체성이 뚜렷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시아계 미국인들한테 가려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눈에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는데 제가 UCLA 학교 다니면서 저는 원래 물리학으로 공부를 시작했는데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 인문학이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학으로 제가 Political Science에서 이제 International Relations로 전공을 바꾸면서 교내 신문에서 저는 일했는데 말이 학생 신문이지 일간지였습니다. 하루에 3만 부 이상씩 찍어내고 타블로이드판으로 36년 이상씩 나오고 그래서 전 학교 다니면서 이제 봉급받고 이제 기자로 일했는데 집중적으로 이제 학교 신문에서 일하면서 저널리즘 트레이닝을 했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5년 미니멈 경력 기자만 뽑았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인턴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미 그 기준에 제가 다다랐다고 생각되고요. LA 타임스에서 일할 때 여러 역할을 했습니다. 사진 기자로 시작해서 치프 포토그래퍼로 저희 LA 타임스는 여러 에디션이 있는데 사우스베이 에디션에 치프 포토그래퍼로 가서 거기 운영도 맡고 인턴도 발탁해서 트레이닝 시키고 매니지먼트 트레이닝 LA 타임스에서는 간부로 올라가면은 사내에서 간부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널리즘 어떻게 운영하는가 그래서 그 트레이닝도 받았고 또 세인 게이브리얼 밸리 에디션이라고 이제 제가 결혼하고 제 집 가까이 있는 그 에디션 책임 맡아서 일하다가 제가 프론트 페이지 에디터를 또 했어요. 전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LA 타임스에 제가 소개했던 진돗개인데 1994년 1월 2일 날 진돗개를 소개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영어 문화권에 진돗개가 소개됐어요. LA 타임스에서 일하면서 제일 많은 독자로부터 편지 받은 것이 진돗개 소개했던 것이었어요. 그 당시까지. 제 크레딧 들어가고 제 이름 바이라인을 항상 형원 강으로 썼는데 이건 제가 97년도 북한 취재 갔다 와서 이제 일면에 나간 건데 보시다시피 이제 그때는 기사도 제가 갔다 왔으니까 써야 되고 사진도 LA 타임스는 일면에 항상 106만 8,812 일요판은 136만 1,988 이렇게 발행 부수를 적습니다. 날마다. 이게 투명성이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신문의 발행 부수에 따라서 광고료가 측정이 되기 때문에 아주 투명한 환경입니다. 하루에 100만 부 이상씩 찍어내는데 우리 평일날 110면 이상씩 찍었어요. 신문은. 거기에 쓰는 단어 숫자가 성경, 신약, 전서에 있는 단어보다 많았습니다. 매일매일. 그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편집국 직원이 1,100명이 넘었어요. 거기서 한국 말 제대로 하는 사람 저 혼자였습니다.
그때가 1987년도부터 제가 LA 타임스로 말하자면은 미국에서 가장 좋은 직장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우리는 보수를 잘 졌기 때문에 매년 이 노조 하자는 투표를 하면은 부결됐었어요. 왜냐하면 노동조합이 있는 어떤 신문사보다 우리가 보수가 좋았기 때문에. 같은 기자지만 능력에 따라서 봉급이 달랐습니다. 또 들어올 때 그 사람 능력에 따라서 회사에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은 더 웃돈을 주고 들어오라고 하고. 제가 일면 편집할 때 그 편집장 셜비 카페라고 미국 언론계 전설적인 이제 에디터였고, 제가 이때 이제 97년도에 AP로 갔습니다. AP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사진 뷰러인데 워싱턴이, 거기서 이제 실시간으로 제가 매니저로서 Administrative Photo Editor가 공식 직책이었는데, 이제 AP 통신에서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그 당시만 해도 필름을 하고 디지털하고 섞어서 이제 편집을 실시간으로 하던 모습이고, 로이터로 옮겼습니다. 로이터는 이제 미국에서 이 통신사 직장으로는 최고로 좋습니다. 보수가. AP는 비영리 단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봉급이 로이터만큼 못 주고, 대신에 AP는 비영리 단체다 보니까 광고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당시만 해도 한 2,700 신문사가 AP 멤버 신문이었거든요. 그럼 그 신문사들에서 매일매일 최고로 좋은 컨텐츠를 AP하고 공유하면은,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AP 얼마나 내용이 풍성합니까? 그래서 전 세계 한 6,400여 언론사들이 구독하는 것이 이제 독자고 구독료 냈고, 미국 내에서는 멤버 신문사들이 신문 발행 부수에 따라서 회비 냈고, 그게 지금은 한 1,700 신문사로 줄었습니다. 일간지들이 많이 사라졌죠. 인터넷 시대에 와서 인터넷에 무료로 광고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 보니까 경영난이 어려운 신문사들이 문 닫았습니다. 제가 평생 일해온 이 포로 저널리즘은 비주얼 스토리텔링입니다. 시각적으로 스토리를 갖다 전달하는, 여기에서 필수적인 것은, 포로 저널리즘에서 필수는 언제 어디서 어떠한 맥락으로 이것을 한 사진으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자료 찾아가 보면 가장 확실한 정보는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사진을 기록해 놨는가, 어떤 영상으로 기록해 놨는가, 거기에 항상 이 세 가지를 보여준다는 거. 언제 어디서 어떤 맥락으로. 1987년도에 한국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광주 망월동을 방문했을 때 김대중 씨가 울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제가 LA 타임스, 동경 특파원 샘, 마닐라 특파원 마크, 방콕 특파원 닉, 이분들하고 같이 조선호텔에서 우리 민주화운동을 취재를 했어요. 그때 이제 그 두 양김 씨들 취재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가까이 접근해서 취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전부터 신원이 확인됐기 때문에. 83년도 미국 망명하실 때 LA에서 방문하시는 김수환 추기경을 처음으로 만나셨어요. 그 사형 선고 받고 미국으로 망명 가서 처음으로 한국 정치로 돌아오는 신호를 그때 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이후로 이분은 어딜 가나 제가 가까이 근접해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자들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뭘 아는 것보다 어떤 때는 누구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액세스가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균형이 어긋난 보도한다는 게 아니라, 우선 눈으로 확인해야지 우리는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이서 이분들을 제가 취재할 수 있었다는 거. 김영삼 씨는 85년도에 에머리 유니버시티에 있는 카레 센터 방문했을 때 제가 동행해가지고 미국에서 안면이 있어서, 나중에 대통령 되셔서 미국 오셨을 때도 제가 근접 촬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글로서 못하는 게 우리가 이분들 어떤 내면을 가지고 있는가 보여주는 포트레이트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죠. 대통령 선서를 하실 때 미국에서는 성경책에다 선서를 하시는데, 여기서는 이제 성경책 아니고 국민한테 한다는 거. 그게 이제 우리 그 천지인 사상에서 백성이 바로 하늘이라는 거. 그런 게 이제 문화적으로
저는 사진 한 장으로 그걸 표현을 하는 거죠. 제가 88년도 이제 최초 언론 노동조합을 제가 이제 언론인으로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 뭐 이제 노동자가 그때 죽었을 때 이런 장례 행렬 이런 것도 있었고 그때 여성들 공장에서 진짜 어렵게 일할 때 노동조합이 최초로 생겼는데 이 노동조합이 생긴 것은 미국에서도 보면은 2차 대전 이후에 노동조합이 들어서면서 중산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안정된 사회가 된다는 것은 중산층이 두꺼워야 되는 거예요. 두텁게. 그래서 그 미국의 가장 좋은 시절이 70년도 말까지 중산층이 든든했을 때 한 집안에서 한 사람만 나가서 일하면은 먹고 사는 게 해결되는 그런 환경. 처음으로 대우조선에서 거제도 여기까지 제가 택시 타고 왔습니다. 서울서. 민주주의의 역사적인 순간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책으로 집필해서 1989년도에 한국에서 나왔었고 저는 이제 88년도에 백두산 천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어요. 미국에서 자랐지만 한국을 생각할 때는 백두산이 한국 정체성의 일부라고 이 남한 국토에서는 떨어져 있지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가서 직접 촬영을 해서 그때 대한항공 기내지하고 그 당시에 소울버그 교수가 쓴 Land and People of Korea라는 책의 표지로 썼습니다. 미국에서 백두산이 한국 건지 어느 나라 건지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이 정체성 일부로 저는 묶어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LA 폭동에서 상징적인 사진이 바로 총을 들고 자기 재산을 지키고 있는 우리 한인들의 모습입니다. 백인 다수 경찰이 준비 부족으로 한인타운에서 철수해버렸어요. 폭동 첫날 저녁에 자기네들이 지키고 있었다가는 그러니까 데모 하는 사람들한테 발포를 하게 생긴 거예요.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미국의 총기 문화의 기준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 언제든지 자기 방어를 할 수 있거든. 특히 경찰들은. 그러니까 경찰이 사람을 더 많이 죽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당직자가 경찰들 다 철수해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 결정을 내리고 그분은 평생 어떻게 경찰이 비겁하게 철수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그 비난을 받았어요. 소방관들한테 총을 발포해 버리니까 소방관들이 출동을 못했어요.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데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불 끄고 있는 모습을 제가 찍은 게 저게 LA 폭동의 상징적인 사진이 됐습니다. 핍박받은 아시아인들의 역사가 있는 환경에서 1902년에 이민 가서 90년 만에 가장 큰 시련이 왔는데 우리 한인 남성들은 총 가지고 나와서 지킨 거예요. 이 미디어에 그런 모습이 한 번도 보여지지 않다가 제 사진이 나가면서 이게 충격이 있었던 거예요. 이 미디어가 이 perception 갖다가 바꿔버린 거예요. 스테레오타입. 그 당시에 재산을 보호하면서 폭도들한테 발포하고 있는 가게 주인입니다. 텔레비전이 마이크로웨이브 트럭 가지고 와서 생중계로 했어요. 왜 생중계했냐? 1992년 4월 29일 날 폭동이 시작했는데 5월 첫 번째 주가 미국에서는 텔레비전 레이팅스 위기예요. 그때 시청률이 정해지면 1년치 광고료가 책정이 되는 거예요. 불나고 있는 상황을 생중계하면 누가 채널을 바꾸겠어요. 그걸로 해서 저희 LA 타임스 스타프가 스팟 뉴스 리포팅으로 플리처상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1993년도 한국 사람으로는 최초입니다. 제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1992년도까지 미 주류 언론에 우리 한국계 기자가 별로 없었어요. 있는 기자들도 이 큰 사건을 취재 못했어요. 왜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뉴스룸에서 좋은 어사이먼트 받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이 소수민족한테 그런 기회가 자주 안 와요. 누가 저한테 저기 가서 취재하라 시켜서 제가 취재한 거 아닙니다. 제가 알아서 했어요. 왜냐? 1100명이나 되는 편집국 직원 중에서 저밖에 그 역할을 못하니까. 이제 저는 거기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변 동료들하고 차별화되는 능력을 소지해야 된다는 거 정확히 확실하게 깨우쳤습니다. 그때 제가 취재했던 이 LA 폭동 사진 가지고 지금 2년 동안 집필해가지고
UCLA에서 이번에 책이 나옵니다. 그때 4.29라고 불렀어요. 4월 29일 날 시작된 폭동이라고. 폭동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치적으로 애매모호한 표현인 거예요. 왜냐? 흑인들 학자들은 이제 폭동이라고 안 부릅니다. 봉기라고 하고. 그러면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는 4.29로 기억하니까 4.29 폭동이니까 4.29 영어로 그냥 4.29로 썼습니다. 예. 전부 다 여기서 한국 문화권 한 사람도 없어요. 책에 한 80%가 제 사진으로. 그 당시에 그걸 취재했던 기자들 제 이름도 여기 들어가 있고 LA 타임스 직장을 버리고 최고로 좋은 직장을 버리고 제가 워싱턴 가서 워싱턴 백악관 취재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 절실하게 느꼈던 게 perception is reality. 어떻게 보이는 것 그 자체가 현실이다. 그게 워싱턴이 그렇게 운영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그게 국가의 건강이고 또 그 행정부의 건강 상태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기자들 앞에 섭니다. 절대 어설프게 준비 안 합니다. 터킹 포인트까지 들고 나와요. 그리고 그 터킹 포인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디스플린이라고 해요. 한국말로 디스플린은 뭐예요? 운동선수가 디스플린이 좋으면은 훈련이 잘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철저하게 디스플린된 환경에서만 기자들 앞에 나오는 거. 대통령하고 영부인하고의 온도를 갖다가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 상징적으로 워싱턴에서 친구를 갖고 싶으면 개를 키워라. 그 말이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Keeping my fingers crossed. 그 아시죠? 잘 되기를 바랄 뿐이다. 손가락으로 대통령이 표현하시는 거. 루인스키 스캔들 때 그 곤욕스러운 모습. 그렇게 해서 우리 AP통신에서 루인스키 스캔들로 퓰리처상 두 번째 제가 받았습니다. 1999년도.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첫 번째 공식 사진을 제가 찍었습니다. 백악관에서 직원으로. 근데 이번에 리더십 스타일은 누구든지 눈 보고 얘기하고 주의를 주는. 눈앞에 일이 있으면 누구 시키지 않고 직접 나서서 하시고 눈높이 맞춰주고. 그러니까 이분은 그 리더십이 몸에 배어 있더라고. 지식으로만 아는 거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하고 차이죠. 백악관에 우리가 이제 사진 걸어 놓으면은 하나하나 보고 다니면서 좋다고. 그럼 우리가 얼마나 기운이 나겠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허물을 갖다가 광대가 나와서 우스갯소리를 얘기해도 같이 동조해 줄 수 있는 자존감. 이 웬만한 자존감이 있지 않는 사람은 자기 허물에 대해서 얘기 못하죠. 미국의 초강대국이란 말은 초강대 군사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하는 날 새벽 6시에 국방장관이 먼저 취임합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하루에 10억 원씩 쓰는 국방부 운영하는데 단 하루도 차질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백악관 직원으로 이렇게 찍었어. 이 막강한 펜타건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복도가 제일 긴 건물입니다. 이 펜타건을 갖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공격을 한 거죠. 이 사진을 찍으려고 저는 이 각도를 집에서 갈 때까지 생각하면서 갔습니다. 언제 불이 나고 타고 있는 상황 어디서 워싱턴 모뉴멘트가 보이는 워싱턴에서 어떤 맥락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전쟁 미국에 찾아오는 전쟁 그걸 사진 한 장으로 기록을 한 거죠. 이 사진 나가고 나서 FBI에서 와가지고 저한테 사진 좀 달라고 우리가 조사하는데 필요하다고 그래서 기꺼이 줬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공군 조종사가 되고 싶었는데 공군 사관학교에서 오신 분이 저한테 안경 쓰는 사람은 비행기 조종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UCLA로 이제 바꿨는데 결국에는 공군 비행기 탔습니다. B2가 공중 구유 받는 모습 최초로 공개했었죠. 그때 제가 미국의 힘을 보여주는 사진으로 저렇게 찍었습니다. 우리 사진기자들은 연출 안 합니다. 있는 상황에서 인문학적인 의미가 있는 사진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그 장면이 보여요. 그래서 준비한 사람한테는 기회가 많이 온다. 바로 그거예요. Chances favor those who are prepared. 준비 안 하고 있으면 놓칩니다.